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실상 뭐 내정이 됐다라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 폭력 논란, 예. 이게 정말 뜨거웠다가 뭐 지금은 조금 잦아드는, 보도도 그렇고 조금 잦아드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네. 말씀하신 대로 뜨거워졌다 약간 좀 잦아드는 느낌이 드는 거죠. 보도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보도량도 그렇고 네. 관심들도 그렇고요. 아,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네. 원하는 걸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정권이 원하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예. 정순신 사건에서도 보셨지만 정순신 사건 때는 지명이 되죠. 네. 그런 다음에 학폭 문제가 바로 터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바로 소위 말하는 네.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동관 네. 특보 같은 경우는요. 음. 어떤 경우가 됐든 방송통신위원장 안치해된다라는 아. 정권 차원의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정순신을 반면교사 삼아서요. 네. 저는 미리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 흘리고 네. 그리고 그거가 그런 김을 내용들이 빼는 건가요, 그냥? 김을 빼고 톤 다운되길 바라고요. 음.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끌어왔잖아요. 네. 예, 저는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뭐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돼 가는 것 같아요. 아. 국민들도 관심이 약간 떨어지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네. 우리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권 때 네. 방송통신 정책을 크게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시중 씨였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최시중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얼굴 노릇을 했다면 네. 실질적으로 설계했던 사람이 이동관 씨입니다. 예. 음. 그래서 네. 성과를 나름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과를 냈습니다. 뭐 종편도 탄생을 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KBS KBS 사장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예. MBC, YTN, MBC, YTN, KBS 다 그렇죠. 바뀌었죠, 예, 사장들이. 그런 성과도 있죠. 그리고 네. 또 정치적 이념도 통하죠. 또 나름대로 충성도도 확인됐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그야말로 적합한 인물이죠. 예. 포기할 수 없는 인사다. 인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일설에 의하면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온 다음에 그다음에 지명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 됐든 지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근데 예. 저는 MB 정권 때 이동관 특보가 했다 한 부분 생각하면 네. 우리가 적어들리면 방송통신 이 부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 네. 중립성 지켜내야 된다. 이런 게 우리들 입장에서 절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동관을 막아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으시군요. 예. 그래서 이동관 특보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있습니다. 이게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 맞아요. 예. 지금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됐죠? 임명이 안 됐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네. 최민희 전 의원과 이동관 특보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조가 네. 방송통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있고요. 네.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야말로 절차상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고요. 네. 당연히 임명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임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2명이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추천위원이 1명입니다. 김현희. 2대1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최민희 후보가 임명되면 2대2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가 현 정부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보궐로 되면 바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임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임명 안에서 2대1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효재 위원 이제 부위원장으로 예. 선출이 돼가지고 처음 처리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된 그런 거죠. 예. 개정안 입법 예고. 실제로 이 공영방송 체제는 네. 어쨌거나 좀 수익원의 안정성 그리고 상업 광고를 최소화하고 네. 이런 적어도 장치들이 전제가
돼야지 공영방송이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신료가 분리가 된다 그러면 네. 그야말로 그 구조가 와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공영방송의 민영화 그리고 공영방송을 어떻게 보면 길들이게 하고 네. 이런 거에 소곡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아, 그걸 지금 방통위에서 진짜 실제로 하고 있고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와야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방송 정책을 펼칠 수 있고 결국 그게 이른바 이제 정권에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언론사 탄생, 언론사로 바뀌는 이런 게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네. 검찰 장악하고 그리고 방송통신 장악하면 다음에 총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이기는 거는 큰 네. 문제 없다 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통위원장 자리가 중요하고 이동관 특보에 대한 검증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미 검증은 다 끝난 겁니다. 검증 끝났다고요? 그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학폭은 이동관 특보의 아들의 학폭 문제는 본질이 네. 아닙니다. 본질은 본질은 네. 방송통신을 네. 이 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새로 잔 재구조화해야 되는데 그 구조화를 총대 메고 물불 안 가리고 가장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동관으로 찍은 거죠. 그래서 어떤 뭐 검증 과정 아니면은 어떤 의혹 이런 걸 불거져 있더라도 그걸 뚫고 가겠다라는 게 정권의 생각이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다면 하잖아요. 마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네. 적어도 예를 들면 국민 여러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학폭 문제 네. 그리고 MB 정권 때 이동관 그 소위 말하는 왕수석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언론 방송과 관련된 불순한 여러 가지 그 획책했던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감을 좀 우리가 얻는 여론을 만들어 간다. 그 과정도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전 마지막에 예를 들면 그래도 임명한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그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들을 하는 거 네. 이것도 중요하고요. 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네. 이런 사항들을 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여론들을 모아 주셔야 된다라는 게 제 절박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민주당 소속의 의원으로 죄송한 부분도 있죠. 야당 의원으로서 야당 민주당이 제 역할을 했냐 네. 이런 부분은 좀 진짜 반성도 하고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명 전에 임명 전에 여론을 모아야 되고 또 인사청문회 전국에서도 국민들의 힘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동관 특보 이제 아들 학폭 의혹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보도량도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졌지만 가장 핵심 이 사안을 보시면서 진짜 이건 핵심이고 임명이 안 돼야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본다. 이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우리 당의 정순신 TF팀의 뭐 단장을 맡아서 한 달여 동안 관련해서 보셨군요. 제가 정순신 관련해서 네. 이 왜 정순신이 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동관 파헤치면서 네. 정순신 비교하게 되잖아요. 정순신은 어떻게 보면 법을 이용한 네. 전문가였다면 네. 이동관 특보는 권력을 이용해서 아빠 찬스를 최대한 활용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순신 같은 경우는요 네.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학폭위를 열었는데 네. 질질 끌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아들이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만든 건데 네. 이동관 특보는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라는 건요 학폭위를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폭 관련된 부분은 학폭위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전학을 그냥 일반 전학을 간 겁니다. 일반 전학을 갔다라는 건 뭐냐면 학폭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네. 일반 전학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대학을 진학했다라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아빠 권력이 아니면 네. 누가 봐도 이건 공감이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음. 본인은 예를 들면 하나고등학교 이사장한테 전화한 거 뭐 큰 문제라고 큰 문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네. 예를 들면 본인이 유시민 전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한테 예. 예를 들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전화한 거를 예를 들면 일반 사람이면 상상을 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아니 이 당시에 그야말로 예를 들면 이동관 특보는 MB 정권의 왕수석에 네. 준하는 권력 실세였다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이었는데 하나 고등학교 김승유 이사장한테 네. 그리고 하나 고등학교라는 게 소위 말하는 하나 금융 그룹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 그 금융 그룹이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에 민감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전 김승유 이사장이 끝난 다음에 네. 누가 이사장으로 오냐면요. 그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가경이라는 분이 이사장으로 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을 그 만나면서 하나 고등학교 하나은행에서 야 권력의 외피가 필요하구나. 이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을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으로 들어오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를 들면 그 아무 예를 들면 영향력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네. 결론적 말씀드리면 이동관 특보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빠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무마되고 넘어갔다. 네. 이게 이동관 아들의 가장 큰 본질적 문제입니다. 네. 자, 뭐 이동관 특보는 여러 가지 이제 해명을 통해서 장문의 해명글을 통해 가지고 뭐 이 징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예. 외압 행사도 없었다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유지할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아니면은 팩트로 반박하고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 학폭 또 MB 정권 때 보여줬던 이동관 특보의 모습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슈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톤다운 되고 있는데 네. 지명이 강행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지명이 되는 순간 네. 저는 모든 힘들을 모아서 저지해야 된다.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저는 언론, 방송 그리고 통신의 공공성, 네. 공영성 그리고 독립성, 중립성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 때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그 획책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기본적으로 검찰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지만 네. 방송통신 시장까지 장악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독재의 소곡을 넘어서 독재를 공고화하는 그런 길로 가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요. 예. 근데 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학폭 의혹, 예. 아들 학폭 의혹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 방송 장악 이른바 예. 그 두 가지의 이제 의혹이 있다는 거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 이동관 특보 아들과 그러니까 아들과 이제 싸웠다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불렸던 그 학생이 이제 입장문 냈잖아요. 언론 통해서 나를 피해자라고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미 뭐 화해를 했고 연락도 하고 지내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만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뭐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는 다 풀고 화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만 보면 국민들이 별일 없었잖아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학생의 입장 존중합니다. 네. 입장 존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그 학생이 진술서에 쓴 거는 분명히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그 폭력을 당했다라는 네네. 내용들이 다 진술서가 예,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진술서가 2장이 있는데 그리고 그 두 두 명, 장에는 네. 예, 진술서 2장에는 네. 4명이 나옵니다. 아, 진술서 쓴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은 예, 예. 진술서 내용을 보면은 4명이 피해자가 납니다. 4명으로 예, 볼 수 예, 있다. 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이름이 나와요. 나옵니다. 아, 이름이 예, 나오죠. 예, 예. 4명이 나오는데 그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최소한 4명 이상이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4명이 나오죠. 근데 한 명은 네. 내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진술 썼지만 지금은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회복했다고 해서 그 당시의 진술이 그러면 거짓 진술이었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마치 이동관 특보는 그 한 명만 이 학폭이 관계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지금 3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관 특보 말대로라면 네. 그 한 명은 화해를 했고 잘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3명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건 이 이동관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아.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머지 이제 피해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관계를 회복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이 학교 폭력 관련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네. 또 이동관 특보는 요것을 이 문제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당시 하나고 교사였던 정경원 선생. 아,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분을 예를 들면 정교조 소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정교조 소속이 아니고요. 네. 교총 소속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물타기하고 메신저 공격 이른바. 그렇죠. 이게 맞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학폭이 왜 안 늘렸냐? 그런 거죠.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아들의 했다가 뭐 그 그런 전화 얘기를 결정됐다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선도위는 그 아이들 그 전학 관련된 직무가 없습니다. 예, 선도위의 역할이 있고요. 네. 학폭위 역할이 있는데 학폭에 관련된 부분은 학폭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도위랑은 학폭 관련된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다가 선도위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